거실 TV에서 앵커가 속보를 전합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우리시 양수 저수지에서 30대 초반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정이 깜짝 놀라 들고 있던 리모컨을 떨어뜨립니다. 상철이 곧장 지역의 번호를 눌러보지만 번호 없음 표시만 반복됩니다. 다정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립니다. 여보,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 모두가 TV 자막과 휴대폰 화면을 번갈아 봅니다. 상철이 단정하지 말자고 말하지만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주말 드라마 화려한 날들 7회 예상 줄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누르고 시작할게요. 은호가 지역의 물건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사진, 영화표, 편지, 작은 액자까지 상자에 담으며 스스로 다짐합니다. 남겨두면 마음만 혼란스럽다니까. 이제 진짜 끝이다. 이지요. 손끝은 덜리지만 표정은 단호합니다. 상철이 편의점 골목에서 종이박스를 모아 정리합니다. 체면이 밥 먹여주냐? 아이들 결혼할 때까지만 일할 수 있으면 뭐든 한다. 주차장에서 성재가 지완을 부릅니다. 여동생 영나의 스토킹 피해를 털어놓으며 운전과 보호를 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형 부탁이니까 내가 2달은 비울게요. 지완이 영나와 첫 인사를 하면 아이를 묻자 영나는 엄마한테 물어보고 말하겠다고 합니다. 또래 친구들과 다르게 어딘가 위축되어 보이는 영나가 지완은 신경이 쓰입니다. 카페에 찾아온 성재가 은호에게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윤호 후배, 나 어떻게 생각해요? 당황한 은호는 말을 아끼며 자리를 피하려 합니다. 선은 넘지 않겠다며 성재는 물러서지만 서운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나도 은호 후배랑 세월이 벌써 9년인데 친구나 명예선배 정도는 되는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묻는 성재의 말에 은호는 확실하게 선을 긋습니다. 네, 선배님. 한편 결혼식장에서 사라져버린 정보화가 페인처럼 변해버린 지역 앞에 나타납니다. 그녀는 미안하다는 듯 시선을 피하다가 낮게 말합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숨어 살지 말고 아버지를 찾아가 보상받아요. 많이 주실 거예요. 은호가 액자 틈에서 에델 보육원 글씨가 찍힌 종이를 발견합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이름 하나가 오래 잠든 기억을 흔든 듯 은호는 종이를 다로 챙깁니다. 한편 에델 보육원을 다시 찾은 지역. 보육원 사무실에서 직원이 낡은 대장을 보여줍니다. 줄이 바뀌어 의도인지 오기인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지역은 신생아 팔찌를 직접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완이 영나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길. 100m에 비친 스쿠터 한 대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뒤따릅니다. 스쿠터가 갑자기 속도를 올리자 지완은 신호등이 바뀌는 순간 곧장 골목길로 꺾어 들어갑니다. 좁은 골목을 빠르게 통과한 뒤 다시 큰 길로 합류하자 스쿠터의 불빛이 사라집니다. 지완은 잠시 후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잇습니다. 저 자식 뭐야? 당분간은 내가 꼭 붙어 다녀야겠네. 영나는 겁먹은 표정으로 울먹이고 차안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다정은 경찰서에서 시신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니에요. 안도는 짧고 불안은 더 길게 이어집니다. 다정은 경찰서에서 돌아와 가족에게 소식을 알립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합니다. 상철은 조용히 지혁의 방에 들어갑니다. 책상 위에 남아있는 지혁의 펜을 손에 쥐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바라봅니다. 이 나쁜 놈. 그러나 상철이 원망하는 건 아들이 아니라 자식을 내쫓았던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의 어깨는 더욱 무겁게 떨어지고 방 안의 공기는 숨 막힐 만큼 적막합니다. 늦은 밤, 지혁은 술에 취한 채 저수지 다리 위에 서 있습니다. 손에는 빈 소주병이 들려있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처량합니다. 이렇게 살기 싫은데. 목소리는 낮고 떨리지만 이내 울부짖으며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지혁의 얼굴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리고 목소리는 저수지의 적막한 물 위로 메아리칩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발밑에서는 소주병이 굴러 떨어져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은호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저수지 사진 속 회색 구두를 지역이라 의심합니다. 사진을 확대해도 더 모호해지고 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쉽니다. 지역 선배,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보육권 기록실. 지역은 신생아 팔찌 이니셜을 확인합니다. 그 순간 형광등이 꺼지고 복도에선 느린 발소리가 다가옵니다. 지혁은 팔찌를 주머니에 넣습니다. 문틈 아래 그림자가 드리우고 누군가 바깥에서 문을 잠그려 합니다. 문틈 아래 그림자가 멈춘 순간 반대편에서 열쇠가 천천히 돌아갑니다. 지혁은 숨을 고르며 팔찌를 더 꽉 쥡니다.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예상 줄거리이며 실제 방송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화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